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전정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하루 우리 시장이 쉬고 이제 금요일 장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떨지 궁금한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IT 쪽 섹터나 나스닥 지수 이런 네. 쪽이 오를 때는 IT 쪽이 아무래도 플러스 요소로 작용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수요일장에도 그렇게 강한 모습을 이제 IT 섹터가 했는데 일단 뭐 그 지금 그 주 말이지만 네.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그죠? 쉬고 왔더니. 네, 월요일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지수를 일단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수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예측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사실 뭐 트럼프나 김정은의 변덕이라든가 그쵸. 이런 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범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네. 지수의 흐름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섣불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지수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대형주 같은 경우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종합 코스피 지수나 종합 거래소 지수나 그 코스피 지수나 그 코스닥 지수를 많이 이제 보고 그것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적인 지수의 전망은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제 21선에 살짝 안착한 흐름입니다만은 네. 아래쪽으로 또 흔들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트럼프의 변덕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하단으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대개 한 2,000포인트 선 여기죠. 네. 네. 요 정도 선은 예전에도 지지가 확인이 됐던 자리죠.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가격 그 지수대보다는 약간은 위쪽 여기서 한번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네. 되게 흔드는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2000 내지 2020포인트 그 근처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하단은 대개 2000에서 2130포인트 정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상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전에 그 갑자기 밀리기 시작한 가격대 지수대가 바로 여기죠. 2130포인트대입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지수를 올리느냐를 사실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단이 정확히 맞고 또 하단이 정확히 맞는다 하더라도 종목을 정확히 찝어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네. 대개 상단은 2130포인트 선, 요 정도 기준으로 보고 싶고요. 대개 결론적으로 코스피는 2000에서 2130포인트 정도에서 등락을 한다고 보시고 네. 대응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예.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지수도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가 올라봐야 네. 사실 뭐 시총 상위주 몇 개 올라가면 지수 올라가고 자기 건 내렸는데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전망도 좀 굉장히 무의미하죠. 네. 하지만 대형주라든가 또는 시총 상위주라든가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놓으면은 개별 종목 선택에도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코스닥 지수도 전망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닥 지수는 대개 하단은 역시 거래소랑 동일하게 볼 수는 있지만 거래소 지수보다는 조금 그 위쪽 상단을 저는 봤어요. 대개 680포인트 선, 이 선이 지난 그 일주일 전에 찍었던 라인 때보다 약간 아래 지점이죠. 네네. 코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이 활발하고 하기 때문에 밑으로 하단을 크게 내려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라인 정도를 보고 싶고요. 네. 상단은 730포인트 선이죠. 거래소 지수와 마찬가지로 일전에 그 한 달 전에 크게 급락을 하기 시작했던 지점, 이 지점이죠.
네, 요 지점의 중간 지점 730포인트 선, 요 정도를 상단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680에서 네. 30포인트를 등락 구간으로 잡자는 말씀을 일단 서두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네. 저희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까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수를 좀 이끄는 큰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나눠서 좀 보면 좋을까요? 예, 그것도 좋은데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안 네. 드리고 빠뜨린 게 네, 있어가지고요. 어떤 건가요? 그 이제 6월 말에 그 G20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트럼프와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결론이 나올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가면서 변화 구간이 사실 나오기는 좀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등락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앞서서 말씀드린 그 트럼프 변동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그 점도 제가 강조해 드렸고요. 네. 당일 지수 예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 정도는 이제 가능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 지수 등락 구간 대응은 대형주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BIT 섹터하고 IT 섹터 구도는요. 아까 잠깐 언급을 좀 드렸어요. 그 지난 수요일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한 2%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날 우리 개별 종목 테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IT 섹터들 위주의 중소형 개별주만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 돼지열병 테마라든가 기타 그 전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오히려 거꾸로 많이 내려갔어요. 네네. 내려가거나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미국 지수가 올랐으니까 우리 지수, 우리 종목이나 지수도 다 같이 오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오산이고요. 네. 아주 단순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지수가 한 0.7% 상승을 했는데 역시 IT가 약간은 살아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BIT 테마주들은 그다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저희도 그 IT 섹터 위주에서 중소형주를 고를 때 네. 그때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했을 때는 기타 BIT 섹터에서 종목을 고르면 맞출 확률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개 뭐 주식은 확률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구도로 이해를 하자 그런 네. 측면에서 제가 두 번째 그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신 네. 그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장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차트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월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쵸. 6월 초반이면 대개 7월 일정하고 8월 일정까지를 미리 체크를 해놓습니다. 네네. 주가는 사실 한두 달 전에 움직이는 경향이 이제 높거든요. 그래서 네. 6월 달에 와서 6월 일정을 미리 체크해버리면 뒤늦게 체크해버리면 이미 지수는 많이 올라가거나 종목이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검색 툴로 되게 세부적인 쪽을 많이 이제 일정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7월이나 8월, 심지어 이제 한 9월 정도까지 미리 해놨다가 6월 달에는 이제 7월이나 8월의 이슈에 맞는 종목을 미리 선정을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럴 경우 확률이 많이 증가해요. 근데 요즘 같은 장은 사실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이슈 섹터의 모든 종목이 사실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일정 체크는요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높이는 네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중요 일정 캘린더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전정현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장중에 오늘 좀 특징주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예, 장중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제 봤는데 네. KH 바텍하고 SM하고 네. LG U 플러스 정도 지금 주가 흐름이 좀 특이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서 잠깐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네네. 먼저 KH 바텍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네. KH 바텍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시세가 좀 올랐죠? 네. 네, 그렇죠. 올라서 자,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시세가 한 16% 정도 급등을 했어요. 네. 상당히 오늘 핫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2분기에 미래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얘기가 나오면서 시세를 이제 크게 끌어당겼는데 네. 지금 보니까 거래가 한 115만 주 정도 되고요. 주봉 한번 잠깐 볼까요? 주봉 네. 같은 경우 보니까 아직도 주봉상으로는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죠. 네.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패턴이고 일봉으로 다시 가서 이 고점을 지금 현재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뚫을 때는 거래를 실어서 올리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 많죠? 지금 115만 주 정도예요. 115만 주 정도인데 자, 거래가 좀 많지 않느냐? 거래 많으면 위에서 물량 많이 나오고 매물 많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네. 현재는 윗 지점을 돌파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래는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고 지금 실적 한번 볼까요? 네, 화면 실적 실적 볼게요. 보니까 현재 이제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가 안 나와 있었죠. 안 나와 그렇죠. 있었습니다. 지금 2019년 6월에서 이 칸에 보니까 아직 안 나와 있었는데 네. 컨센서스는 계속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한 강점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이 될 때 그때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되게 이 흐름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간다면은 기관 외인 그 메이저 몇 기만 좀 붙는다면은 되게 네. 12,000~13,000원 자리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KH 바텍에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을 하고 또 지금 오늘 굉장히 핫하게 16%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다음에는 SM이나 LG U 플러스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부터 먼저 볼까요? 그렇죠. SM 한번 보시죠. 네, 예. SM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뭐 승리 아시죠? 알죠. YG엔터 쪽 네. 미끄러지면서 같이 이제 미끄러졌는데 그렇죠. 사실 뭐 승리가 구속된 건 아니고 불구속 기소가 돼서 그러면 YG엔터가 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과거에 했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뒤늦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도 YG엔터가 많이 내리면서 도매금에 내렸던 그런 속성이 작용이 됐는데 네네. 지금도 뭐 주주 가치 재고 기대감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이유보다는 과거에 YG엔터 때문에 많이 내렸던 부분을 만회하는 정도의 파동이 아니냐. 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차트 한번 보세요. 네, 지금 SM 같은 경우 승리권 때문에 밀린 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렸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시장 때문에 내린 것도 물론 요인이 작용이 됐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지점은 만회하고 더 위로 분출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되게 뉴스 보고 따라가고 이미 오른 거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뒤늦은 타임으로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대로 네. 이미 승리권에 따른 YG엔터 하락에 따른 부분을 충분히 보상을 받았고 또 주주가치 재고 기대감권이라는 재료는 이미 노출됐고 그 재료가 아주 연속성을 갖고 위쪽으로 시세를 끌고 갈 그럴 재료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은 차트 보시듯이 그 48,000원에서 5만 원 구간은 차익을 실현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희 SM까지 차트를 통해서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LG유플러스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LG 플러스는 다소 회복이 되는 듯하다가 네네. 다시 그 화웨이 건의 재료가 오늘 악재가 또 나왔죠. 네, 그 건으로 다시 밀리는 파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사실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이나 KT 이런 네. 쪽은 5G 통신사니까 그쵸. 그 측면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장비주 같은 경우가 5G 중에서 제일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통신사들이 오르는 것이 과거의 통례예요. 그렇게 네. 보면은 괜찮은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거든요. 지금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 보시면 볼게요. 자 SK텔레콤 보시죠. 차트 한번 보시면 네네. 밑에서 바닥을 찍고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네. 여기 바닥이 이제 위로 올라서잖아요. 그쵸. 우상향 커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저는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네네.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는 화웨이 건이라든가 이런 건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유탄을 또 좀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이런 지점 라인이 꼭 지지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싶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내렸다고 그래서 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시는 측면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이슈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 장중 특징주는 KH바텍, SM, LG유플러스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코미팜, 또 오디텍, S넷, 마이크로 디지털 이렇게 네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코미팜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가는 28,000원에 2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 호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 이 종목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상용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이슈까지만 됐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져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그 돼지 열병 관련주들은 네네. 꿈을 가지고 이제 시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괜찮을 때는 이런 꿈을 가지고 상용화하기 전이라도 시세를 연속성을 갖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섹터를 볼 때 돼지열병 테마주들이 시세를 내다가 어느 정도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서 IT 섹터로 또 옮겨가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옮겨갔다가 다시 돼지열병 테마로 반드시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죠. 없죠. 다른 이슈나 다른 테마주들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특히 그 백신 개발하고 그 상용화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맞아요. 너도 나도 그 백신을 개발한다고 할 때 과연 그 백신 개발이 상용화가 이루어져서 판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결국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현재는 이제 꿈만 가지고 이제 올리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슈가 좀 약화된 재료라면은 수급까지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급 부분은 나중에 확인할 문제고 그 이슈 하나만 가지고는 백신 개발과 상용화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그리고 코이파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이슈가 좀 약화가 됐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까 그 순환이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 네. 또 대장은 어디입니까? 지금 대장은 그 돼지열병의 대장은 이전에 이글백 같은 게 대장 역할을 했죠. 네네네. 근데 코미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올라왔던 후발주예요. 그 후발주가 뭐가 있어요? 대한유팜하고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지난 수요일 날 시세 냈다가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대장주는 먼저 오르고 늦게 떨어지는 법이고 그렇죠. 후발주는 나중에 오르고 그 먼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후발주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코이팜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네. 그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네, 한번 차트를 볼까요? 한번 코이팜 같은 볼까요? 경우 보면은 지난 오. 화요일이죠. 화요일 네. 날 거래가 많이 터졌다가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만은 네네. 오늘은 이제 거래가 많이 줄었죠. 근데 이 오늘 거래가 줄어 있는 모습이 지난 수요일에 그 장대 음봉 보일 때 네. 이때 나타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근데 이날 보면은 장대 음봉은 나왔지만은 거래가 많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매물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쵸. 주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뜨리진 않을 겁니다. 크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위쪽으로 당길 텐데 네. 내려가면서 이런 거래가 증가한 것은 1단계적으로 이 주도 세력이 좀 약화되거나 하루 정도 단타거리로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난 수요일 날 터진 거래는 비능률적인 거래량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네네. 올라갈 때 거래 증가하는 거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입장이죠. 예,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코이팜을 매매를 할 때는 트레이딩 매매 영역이라고 그러죠. 네네. 되게 뭐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그런 영역 정도로 보시는 것이지 네. 연속성을 갖고 상승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네. 이분이 지금 코미팜 매수 단가가 좀 높죠? 28,000원이죠? 네. 네, 28,000원. 28,000원이면 어느 자리입니까? 이 자리죠. 네, 볼까요? 이 자리인데 자, 이거 비중도 한 20%이기 때문에 꽤 많은 상황이에요. 네. 꽤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봤을 때 코미팜 같은 경우는 되게 오늘 오전에 네. 27,000원 라인대까지는 회복을 좀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아침에 네. 오전에 이 정도의 힘이 없으면 그 다음에 좀 힘은 좀 약하리라고 보여져요. 네네. 지금 거래도 물론 되고 있습니다만 위로 끌어올리는 거래라고 보고 네. 거래도 좀 미진하지 않느냐 싶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이제 24,500원 선이죠. 네네. 왜 그런가 하니 이 분봉 보면 저지가 되는 선이 있잖아요. 네, 그 선이 바로 맥점이죠. 네, 요 선이죠. 네. 네, 요 선이 맥점인데 요 선까지 깨지면 사실 그 마지노선이에요. 한계가 있는 선입니다. 그냥 밑으로는 이제 그 선을 보는 것인데 지금 뭐 사진 가격대가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500원이 하단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금이 일단 갔으니까 그쵸.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서 물량은 줄이셔야 돼요. 20% 비중을 10% 비중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27,000원 선까지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네, 그 정도 선에 오면 거기서 나머지를 자른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는 제가 좋지 않다고 보니까 그리고 그 지점까지 올라가지 못할 경우는 대개 아까 24,500원 선 있죠? 네. 요 선까지 깨지면 나머지도 카팅을 한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차피 높이 이미 잡으셨기 때문에 이분의 전략은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코미팜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코미팜 종목 상담 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인 오디텍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7,100원에 10%의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이 오디텍도 좀 마찬가지로 돼지열병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흐름에 좀 따라 들어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 자회사 MBM 건 때문에 이제 시세를 냈던 거죠. 네. 근데 결정적인 단점은 전임상은 마쳤대요. 전임상은 마쳤는데 네. 앞으로 임상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뭐 요즘 임상에 따른 뭐 비용이라든가 손익 그 평가가 날로 이제 굉장히 규제가 엄격화되고 있는데 그쵸. 지금 현재 전임상 해가지고 언제 임상 1상하고 2상하고 3상에서 언제 상영해서 언제 판매할 것인가.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미 돼지열병 이슈는
사그라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지금 섹터가 아주 강한 시기는 아니잖아요. 되게 그렇죠.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른 봄 정도까지가 힘을 좀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임상 신청 예상만으로는 현재 시세를 강하게 이어나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차트를 한번 봅니다. 볼까요? 차트 보니까 지금 이제 일봉상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3번 볼까요? 어, 상 쳤다가 바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여기서 상 쳤다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 쳤다 밀려버리면 일단 심리적으로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이 네. 안 생기죠. 맞아요. 팔고 싶은 사람은 조금만 반등하면 팔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감이 작용이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네.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디텍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두 번째로 좀 약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흐름 보면은 차트 보면 약간은 이제 약간은 이제 약보합 정도로 전개가 되고 있지만 글쎄요, 뭐 이런 정도 강도라면 좀 힘들죠. 다시 분봉 차트로 와서 아까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네. 네, 지난 수요일에 그 무너졌던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이상 치고 나가기에는 지난 수요일의 상한가가 역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현재는 6,700원 선 위쪽은 되게 매도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은데 네. 이분 단가가 7,100원이에요. 네, 그쵸. 7,100원. 7,100원이면 어느 지점입니까? 이 지점이죠. 네. 예, 바로 요 지점인데 다시 한번 보면 자 지우고 7,100원이면 7,100원. 요 지점이죠. 네네. 네, 요 지점의 10% 비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주가가 좀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6,700원, 800원 구간 이상은 좀 치고 나가기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개 6,700, 800원 선 정도를 반등 매도 구간으로 보시는 게 낫겠고 네. 올라가지 않고 밀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간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죠? 네. 대개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역시 6,300원 선은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응을 오늘 하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으로는요. 네네. 네. 그렇게 한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디텍 같은 경우는 6,3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측정을 좀 해보시고요. 6,700원 구간을 보시면 매도 가능한 영역이라고 전략 내려주셨습니다. 오디텍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인 S넥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400원의 비중은 10%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가장 핫한 재료 5G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향후에 좀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요새 5G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전문가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핫한 종목에 또 선택받은 종목입니다. 그쵸. 모든 그 5G 섹터의 모든 종목이 지금 다 오르는 건 아니고 네. 괜찮긴 한데 과거보다는 열기가 많이 약화됐죠. 그쵸. 뭐 예를 들면 10개 중에 5개 정도는 올랐다 손 친다면 요즘은 뭐 10개 중에 한 두세 개. 네. 뭐 그리고 돼지열병 테마도 갑자기 나오고 이제 그쪽으로 몇 기가 쏠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소 오르면서 IT 섹터로 그쪽으로 또 몇 기가 쏠리고 그쵸.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5G만 그 시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네.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시 장비주들은 아무래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고요. 네. 그렇다면은 과거 통례를 볼 때 장비주에서 통신사 본주로 통신주로 옮아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덜 오른 쪽이나 평가가 좋은 평가가 없다가 갑자기 좋은 평가가 등장이 되는 종목 네네. 이런 종목 쪽으로만 선별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과거에 뭐 KMW라든가 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이런 쪽들을 새로 신규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네. 새롭게 재료가 나오고 신선감이 있는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아요. 네네. 이분은 이제
SNS에 8,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비중이 10%네요. 비중이 네. 10%잘 사셨네요. 오, 잘 사셨어요. 지금 네.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한번 차트 볼게요. 한번 보니까 어디예요? 이 8,400원. 지점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이 고점 딱 뚫을 때 사셨네. 네, 고점 딱 뚫을 때 오. 사셔서 네. 아주 적절하게 매수를 잘 하신 것 현재 같아요. 수익권이십니다. 네. 사실 이 진단을 드리기 전에 저는 만 한 500원 선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네. 이미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제가 해답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그 경쟁사들 대비하면은 S넷이 지금 그러니까 내년이죠. 네네. 내년에 대개 한 EPS 수준 전망이 한 돈 1,000원 선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봐서 9배 아닙니까? 그쵸, 그죠? 그쵸. 사실 어떤 종목의 목표 주가는 올해 EPS를 보고 산정하는 게 아니라 내후년, 그러니까 네. 앞으로 2년 후에 EPS를 보고 그것을 역산해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잡는 건데 네. 사실 뭐 내년 이익을 보고 올해 주가를 예상하는 것 자체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쵸. 그죠? 보수적으로 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봐도 퍼가 9배 정도 수준인데 긍정적 보고서가 나왔는데 되게 11배까지만 봤어요. 11배. 11배 네네. 봐도 11,000원이에요. 11배 봐도 11,000원입니다. 근데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건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증권사 실적 전망이 항상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그렇진 않고 네. 항상 장밋빛 아닙니까? 네, 장밋빛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은 경쟁사 대비해서 최저퍼이고 오랜만에 긍정적인 신규 증권사 보고서 나와서 물론 좋습니다만은 중간중간 실적 확인하는 것이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예. 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그 위에 표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되게 11,000원 선 정도가 이제 이 위쪽 라인이 되겠죠. 네. 요쪽 라인을 이제 증권사 목표가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네. 그건 이제 6개월 목표 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바로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흔들다 나중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1,500원으로 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맞다라고 봤어요. 네. 그건 물론 단기 개념입니다. 단기 개념으로는 1,500원대 위쪽을 그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밑으로 이제 밀릴 경우를 대비한다면 저는 9,000원 선 정도를 한번 잡아봤어요. 네, 9,000원 선 정도를 잡았는데 오늘 다행히 네.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제 1,400원 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충족이 된 거죠. 네. 충족이 됐다고 봐야 되겠고, 거기서 못 파신 분들은 앞으로 못 파신 그 지금 그 문의를 주신 시청자께서는 네. 네. 8,400원에 10% 사셨는데 되게 10,500원 선 근처나 그 위쪽을 한번 목표로 단기로 보시고 네. 그 가격이 못 가고 밑으로 밀릴 때는 되게 9,000원 선 정도는 전량이 아니라 뭐 절반 정도 축소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망이 좋으니까 그쵸. 길게 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긴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망이 좋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는 것이 네. 아직까지는 낫고 나중에 한번 1분기 실적 나올 때 그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자, 향후 긍정적 흐름이 기대는 S넷인데요. 단기적으로는 1,500원 위쪽으로 목표가를 보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인 S넷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인 마이크로 디지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를 49,000원에 보내주셨고 비중은 10%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5일에 신규 상장한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정밀 의료 시스템을 전문으로 개발 공급하는 기업인데 자,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기대가 돼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되게 이제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예전에 좋았던 기업들이 그 성장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을 할 때는 높은 평가를 이제 받습니다. 네. 지금 그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기술 특례 상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작년에 영업 손실 보고 손실을 봐도 상장을 기존 회사들은 이제 못하죠. 실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상장이 되겠습니까? 전망이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 특례에 상장을 해주는데 네. 현재 그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에 상장이 된 종목이니까 이 정부 금융 당국에서 마이크로 디지털의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드릴 수가 있고 네. 원래 이제 광학 기술 업체였는데 기술력이 대단히 좋았다고 그래요. 독보적인 기술력이었는데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의료 시스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 의료 시스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거기서 기본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빨리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기가 있어야 잘할 수 있죠. 그쵸. 네, 드리블도 잘하고 슛도 잘하고 네. 손흥민처럼 이제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본기가 돼 있는 마이크로 디지털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정밀 의료 시스템 쪽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네네.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큰 어떤 매크로적인 쪽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제 경쟁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이를테면 나노엔텍이라든가 마크로젠 네. 그리고 시젠 네. 그리고 아이센스까지 있네요. 아이센스까지 있는데 이 경쟁 회사 대비해 가지고는 뭐가 약점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앵커님?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이 그렇죠, 조금 그렇죠. 실적입니다, 그렇지 실적. 않을까. 네. 암만 그 꿈이 있고 기술력이 좋아도 실적 부분에서 처지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실적 부분에서 작년에 한 12억 정도 영업 손실을 냈어요. 네네. 근데 나노엔텍이나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28억 흑자입니다. 그렇군요. 기술력이 있으면서 실적도 좋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네네.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점이 좀 있어요.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더블이죠, 아마 지금 그렇죠. 현재. 예, 예.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S네시안이라 그 오디텍 같은 경우가 네네. 상한가 첫 단 무너졌죠. 이거 그렇죠. 분봉입니다. 예. 분봉인데 네. 여기서 상 쳤다가 바로 무너졌어요. 근데 가뜩이나 일반 종목도 아니고 신규 종목이 이렇게 상 쳤다 무너지면 더 기분 나쁜 거죠. 워낙 변동성이 많은 데다가 네네. 리스키한 데다가 여기서 무너져서 이 저점까지 위협 당했던 겁니다. 자, 네. 봅시다. 이 저점, 그죠? 그래 놓고 오늘 출발을 하락해서 출발한 거예요. 네. 여기서 보시듯이 하락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가가 힘이 날 리가 없죠. 여기서 하락해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 그렇죠? 시초가 근처에서 빨리 결정을 하셨어야 돼요. 네, 시초가 네네. 근처에서 빨리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49,000원에 10% 비중이란 말이에요. 네. 49,000원이면 어디야? 바로 그 여기입니다. 여기. 예, 네네. 여기입니다. 이 라인 때 무너질 때 빨리 털고 나왔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장에 못 팔았다 하더라도 네. 시초가 밀리는 거 보고 빠르 절반선 정도라도 팔고 나왔어야 네.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업체가 사실은 그 어떤 수급이 네. 뒷받침이 된다면 괜찮은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은 그 사모펀드만 팔고 공모주가 처음에 나오면 이제 사모펀드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연기금이나 투신에서 초반에 좀 매수를 해주는 종목은 신규 종목이지만 다시 뜰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그 투신이나 연기금의 매수세가 뒷받침이 못 되고 사모펀드만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수급 면에서 좀 불리한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기관의 접근이 부재하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왜 제가 부정적으로 지금 당장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신규 종목 나올 때는 유통 물량이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되게 유통 네네. 물량이라면 상장 주식 수 대비해서 그 지금
당장 그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그 유통 물량, 말 그대로 유통 물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20%나 10%대 이런 정도는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되게 40%나 50%, 요 정도면 좀 유통 물량이 많다고 보고 되게 주가가 탄력이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좀 무겁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종목은 보니까 한 37%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네,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지금 2.29%예요.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기관들이 이제 공모를 하게 될 때 처음에 신청을 해서 기관들도 일정 부분만 이제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신청한 기관들이 내가 만약에 청약 배정을 받는다면은 나중에 의무 보유를 몇 개월 정도 하겠다. 그걸 약속한 비율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에요. 그게 이제 높을수록 좋은데 2.29%밖에 안 됐다는 거는 비교적 빨리 매물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썩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아까 그 49,000원에 뭐 10% 매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일봉으로 보면 이 단순하죠. 일봉으로 보면 단순하고 이미 매도를 때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지금은 때는 늦었지만은 그 산 가격이 워낙 높으시니까 절반 정도는 커팅을 하고 나머지는 한번 기다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되게 라인대를 봐서 45,000원 선이죠. 자, 지저분합니다만 다시. 자, 요 선이죠. 요 선 정도는 나머지는 한번 반등을 노려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주가 시세 안 주고 그냥 밑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공모가가 워낙 지금 현재 시세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38,000원대 마지노선으로 봐야죠. 38,000원대 마지노선으로 보고 되게 그런 전략이 좋겠어요. 자, 일단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비중 축소를 먼저 좀 제시 전략으로 저희가 꼽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정현 전문가 인사드려야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비가 오는 금요일장입니다. 개별 종목 흐름이 좀 좋은 우리 시장인데요.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시장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